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과성 임신성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을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갑상선 기능이 조금 올라갑니다. 갑상선 기능이 조금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자, 제가 갑상선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갑상선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어요. 별로 뭐 나비같이 생기지는 않은데 어쨌든 갑상선이라고 얘가 이제 호르몬을 만듭니다. T3, T4. 그럼 얘가 이제 대사작용을 한다 그랬죠, 우리 몸에. 얘가 올라가면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얘가 떨어지면은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피드백 작용을 한다 그랬죠. 뭘 피드백 하나요? 네, TSH.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에서 이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뇌하수체라는 게 결국은 뇌의 일부니까, 이 뇌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해 이러면은 얘를 딱 분비해가지고 이 소용체에 딱 갖다 붙여주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대사를 촉진하고, 이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걸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좀 줄여주고, 너무 부족해 이러면은 이게 너무 부족해 그러면 이게 다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기본적인 음성 피드백 구조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시예요, 갑상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그런 수준의 갑상선 호르몬이 유지가 되고, 필요할 땐 또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너무 많으면 다시 내려줄 수도 있는, 요런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음성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레이브스 병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갑상선에 궁금하시면 한번 갑상선 관련 영상을 한번 쭉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TSH가 이렇게 와서 자극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상한 자가항체가 막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 자가항체가 부적절하게 여기에 딱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막 자극을 해서 이 T3, T4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면,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증상이 나오면 그게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임신했을 때 갑상선 기능이 이제 올라가는, 그게 이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베타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얘를 검사해서 임신을 판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얘가 많이 나오면 뭐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관에서도 마찬가지, 시험관에서도 이제 이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베타 HCG가 이 TSH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조가. 알파 서브 유닛 특히 그런데, 어쨌든 이 똑같이, 또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서브 유닛, 그러니까 이 구조의 일부가 이 TSH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가서 특히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더 이게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용체. 그러면은 어때요? 이 그레이브스 병이랑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신 중에는 특히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냐면은 구토, 입덧이 뭐 엄청 심해집니다. 말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체중도 빠지고 막 탈수도 되고, 그래서 막 수액 맞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검사해 보면은 어때요? 얘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올라가 있고, TSH는 오히려 떨어져 있고, 얘는 음성이니까. 요런 이제 검사 소견이 나오면은 이거는 일과성 임신성 갑상선 중독증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의사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이건 이제 증상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드리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레이브스 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레이브스 병하고의 감별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그레이브스 병인지, 또 이제 갑상선 그냥 이 호르몬 검사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과의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검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레이브스 병 할 때 말씀드렸죠. TSH 리셉터 안티바디. 그러니까 요 자가항체 요거를 검사해서 요게 나오면은 이분은 그냥 단순한 일과성 임신성 갑상선 중독증이 아니라 그레이브스 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임신했을 때 발견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꼭 체크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있으면은 이건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가만히 있다고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이제 이거 항갑상선 약을 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신생아 합병증, 임신
또 산부인과적인 합병증 이런 게 이제 갑상선 기능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생기고 너무 적게 떨어져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갑상선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감별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별하겠다고 근데 막 뭐 방사성 요오드 스캔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방사능이 태아한테 전혀 좋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 스캔까지 하는 건 아니고 요 이제 자가 항체 측정을 하고요. 또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혈류가 좀 증가돼 있는지 도플러 켜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초음파가 막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방침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과성 임신성 갑상선 중독증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